그 운동하시러 오시는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대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많이 방문을 해주시나요? 우선 다이어트가 가장 큰데. 그쵸. 다이어트는 떠나서는 네네. 굽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좀 피고 싶다. 굽어 있는 거? 어디 굽어 있는 거요? 어깨가 말려 있고, 어깨 말려 있고, 등이 구부정한 거, 곱등이 등 같은 거를 좀 피고 싶다는 회원들이 좀 많았습니다. 마이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 30대 회원님들, 여성분들이 좀 아무래도 많거든요. 여성분들께서 이제 운동을 하러 와요. 일반 남자 회원님들은 알아서 운동 잘 하시니까 저희는 이제 PT샵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PT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 상담을 할 때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나누잖아요. 네. 그 목적이 있어야 정확한 방향성이 설정이 되고 그 방향성에 맞게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는 운동들로 저희가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그분이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가 제일 중요한데 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분 등이 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그냥 무작정 구분 등이니까 폈으면 좋겠다. 구분 등이랑 라운드 숄더는 겹치거든요. 자, 정상 정렬해서 등 말아보세요. 구분 등 됐죠? 이게 안 보이지만 구분 등이 됐어요. 그러면 어깨 앞으로 나가요. 라운드 숄더 같이 오는 거예요. 이거를 따로 분리시킬 필요는 없지만 이제 고객님들은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니까 아무튼 분리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회원님, 그러면 회원님은 왜 구분등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라고 여쭤보거든요. 왜냐면 그 회원님께서 나는 구분등이네 라고 인지를 했으니까 구분등을 펴야겠다라고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왜 구분등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적어도 제가 상담했던 분들은 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구분등인지 아닌지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하고 이제 운동을 들어가는 건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 많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자꾸 등이 굽었다고 하고 라운드 숄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상이나 아니면 뭐 운동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정작 내가 진짜 구분등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구분등을 뭐 한 5도 정도 굽었네요. 알 수 없거든요. 어깨가 뭐 한 15도 정도 앞으로 기울었으니까 라운드 숄더,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쉽지가 않거든요. 네. 적어도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할 때는 그러면은 적어도 이분한테 제시할 수 있을 만한 지표는 있어야 돼요. 그거를 오늘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거는 그거예요. 구조적으로 구분등이 있고 기능적으로 구분등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기능적인 거, 운동을 실제로 할 때 이분이 기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구분등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그것 때문에 운동이 안 될 수가 있겠구나, 해결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삼는 지표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무릎 한번 세워보시고, 진짜 간단해요. 살짝 밑으로 내려오세요. 밑으로 내려오세요. 좀 더 내려오세요. 베드에서 눕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앉아서 하면은 보상이라는 그런 동작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른 관절의 참여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배제시킬 수 있는 세팅 포지션이거든요. 양손을 머리 위로 쭉 올려보세요. 쭉 올려요. 갈 수 있는 만큼 가세요. 좀 더 가보세요. 구분등인 분들은 등이 굽었기 때문에 반대로 등을 펴는 동작, 팔을 들어 올리면은 등이 펴지거든요. 힘드시죠? 내리시고 다시. 자, 그러니까 제가 서서 보여드릴게요. 등이 굽었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잖아요. 등이 굽으면서 팔이 말리고 이 말린 팔을 펴기 위한, 반대로 동작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이게 제한이 돼요. 기능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분을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들을 많이 보거든요. 누워서 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허리가 뜬다거나 목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배제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워서 많이 시키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들어 올려보세요. 정상 범위가 이 위팔이라고 하거든요. 아래팔. 자, 이 위팔이 귀 라인까지 가는 게 정상이에요. 자, 선생님은 정상 라인 나오네. 관리를 잘 했나 보네요. 다시 내려오고. 자, 이 팔이 귀 라인까지 가서 180도를 그리면은 정상 범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위로 올리는 동작, 프레스 동작 있죠. 180도 나오면 동작 다 가능해요. 이제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제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분은 운동을 할 때 등이 굽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 때문에 운동을 못할 일은 크게 없는 거죠. 그렇죠? 디테일한 거는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야 되니까. 자, 올렸어요. 근데 만약에 저쪽도 올려보세요. 띵 걸렸네? 그럼 이분은 어쨌거나 운동하는데 제한이 좀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만약에 팔을 들어 올렸는데 걸린다, 안 올라간다, 그러면은 폼롤러를 이용해서 선생님 옆으로 한번 돌아 누워 보세요. 자, 겨드랑이 끼고, 자, 그쵸? 겨드랑이 딱 중앙에 잘 껴봐봐요. 그쵸? 자, 폼롤러 낄 때는 이 딱 이렇게 벌리면은 들어가는 홈이 있거든요.
굴곡진 곳이 있어요. 여기다가 탁 갖다 껴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앞뒤로 움직여 보세요. 쭉 이렇게 롤링을 하면 돼요. 앞뒤로. 그럼 이거는 사실은 여러 근육들을 같이 푸는 거기는 하지만 대표적으로 광배근을 푸는 거거든요. 구분등을 만들 때 이렇게 팔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라운딩이 될 때 이제 아무래도 광배근이 제일 큰 근육이다 보니까 광배근은 팔에 갖다 붙어 있거든요. 골반부터. 그러니까 작용이 되게 커요. 그래서 얘를 조금 풀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케이스는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서 그냥 쭉 올라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좀 걸리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다른 체크를 더 들어가야 돼요. 일단 한번 이거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안 아파요? 네. 좀 아팠으면 좋겠는데. 자,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일부러 조금 하드한 폼롤러를 가지고 왔어요. 앞으로하고 살짝 들어 올려 보세요. 몸. 그치. 그 다음에 끼고 이렇게 앞으로 돌리. 뭐 한 10번 정도 하시면 돼요. 이쪽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몸 볼륨에 비해서 그래서 유연성이 잘 나오는가 보네요. 그리고 몇 개 했죠? 모르겠으니까 하늘 보고 누우세요. 자,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들어 올려 볼게요. 쭉 올려 보세요. 얘가 지금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올렸을 때 벌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붙어야 돼. 일자 붙어야 돼요. 보이시나요? 다시 올렸다가. 자, 선생님 지금 폼롤러 풀었는데 느낌 차이 좀 있으세요? 네, 살짝 더 잘 올라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죠? 네. 우리가 계속 이렇게 팔을 내리고 있으니까 광배근의 긴장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기 전에 아니면은 오랫동안 이제 뭐 이렇게 PC 하거나 이게 뭐 책 읽거나 그러면 구부정하게 되니까 가끔 이렇게 폼롤러 풀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어났어요. 잠깐 다시. 자, 하나 까먹은 게 있는데 올릴 때 자, 아까 보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보상이 하나 있어요. 내려갔는데 허리가 뜨는 거, 허리 쭉 떼봐요. 그렇지. 아우 너무 쉽게 다네. 다시 배 누르고 이러면 좀 제한이 되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할 때는 배 살짝만 힘 주고 아니면은 무릎 살짝 당겨. 오케이. 이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자, 돌아오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대다수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하나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 거고요. 굉장히 심플하지만 유용한 방법이거든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구분등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구분등이다라고 정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생각보다 많이. 근데 그거를 내가 구분등인지 아닌지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있으면은 나는 구분등이 아니네, 구분등이네, 구분등이면은 뭘 해야 되지? 구분등인데 어떤 동작들이 나한테 좀 더 좋고 어떤 동작들이 나한테는 지금 리스크가 있겠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분등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체크가 들어가고 그 이후에 운동들을 쭈르륵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